해당 과목은 비전공자 기준으로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때 외워야 될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류별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따로 정리해서 많이 봐주는 것과 또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위험물 및 유해화학 물질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기초 단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이와 무게 단위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단위가 1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cm로 바꾸게 되면 100c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k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00m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자 혹은 자동차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보면서 익힌 것도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단위에 접두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먼저 K가 붙으면 무엇이 되냐면 10의 세제곱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티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밀리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나노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접두어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위의 단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1km이기 때문에 이때 K는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km는 100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m는 앞에 접두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센티를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역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거기 때문에 1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많이 알고 있는 단위인 킬로그램 단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1kg은 몇 g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킬로가 붙는다는 것은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00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게 단위에서는 또 다른 단위가 있는데 톤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1톤은 1000kg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와 무게 단위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위인 압력과 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적 A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에서 뉴턴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을 바로 압력이라고 하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뉴턴 단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단위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단위로서 뉴턴은 힘 F로 표현할 수 있고 F는 M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M은 접두어가 아니라 M은 질량 단위로서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똑같이 미터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면적이기 때문에 넓이 단위인 미터 제곱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시간초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압력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기압을 1기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1atm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위인 760mm hg, 이때 hg는 수온을 뜻하죠.
자, 기본적으로 화학을 뜻하는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모든 화학종의 이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물로 바꿨을 때는 몇이 되냐면 1332mm H2O가 됩니다. 자, H2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의 화학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 단위 부피당 나타내는 질량. 밀도는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의 밀도는 몇이냐면 1g/ml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단위 환산에 쓸 경우에는 1000kg/m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g/ml라는 것은 표준 상태인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쭉 넘겨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세 번째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한 유기과산화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폭발을 한 유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유가가 폭발하면 어떠냐면 폭발한 유가를 보고 아찔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폭발했냐면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해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폭발한 유가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유가는 무엇이냐면 유기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보고는 건너뛰고 아찔해하니의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와 디아조.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하는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정도도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물 반응성 물질에 대한 암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옛날에 요즘 부유한 나라의 황제인 알리가 있었는데 이 알리는 말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무엇이냐고 하냐면 삼국지에 나왔던 적토마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인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이 어떻게 되냐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무엇을 아꼈냐면 말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토마를 아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이 콸콸해서 이때 물이 무엇이냐면 물 반응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냐면 칼륨. 그 다음에 나라의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은 황에 관련된 것. 황린, 황화인. 그 다음에 알리의 R은 무엇이냐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리튬. 그 다음에 적은 무엇이냐면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도 좋지만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대체적으로 삼류 위험물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산에 염소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염소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임신을 해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산고를 느끼고 있는 염소가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관계 땡기기 때문에 과즙 듬뿍 품은 망고를 질리도록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산고를 느끼는 염소가 어디를 갔냐면 중산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냐면 과즙이 듬뿍인 맛있는 망고를 얼만큼 먹었냐면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냐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고 그중 해당되는 물질은 첫 번째 염소,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롬산, 그 다음에 엽은 무엇이냐면 여기 잘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요, 그 다음에 브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억지스럽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요오드, 그 다음에 이것은 브롬, 그 다음에 과수원의 과수는 무엇이냐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과즙 듬뿍 망고. 그러면 과와 망의 포인트를 둬야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망간산,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인화성 액체와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것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만들어드린 암기법 3가지 종류를 암기한다면 필기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폭발성 물질이 3개가 껴있고 나머지 하나가 모르는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암기해주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필기 공부법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씩 정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독을 할 경우에는 한 번보다는 한 3번 정도는 정독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 부분도 그냥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암기법으로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암기해 준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을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위험물을 따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물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TWA라는 시간 가중평균 노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유해 요인의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을 나눈 값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탈자가 하나 있는데 이때 이 3은 무엇이냐면 위첨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 단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TWA 값이 나오게 되는데 2가지 종류만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불소는 0.1 ppm 정도로 가장 낮고 그 다음 작은 것은 염소로 약 0.5 ppm 정도 된다.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발화성 및 기타 물질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도 필기시험에서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리는 무엇이냐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 접촉 시 방화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물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물속에 어떤 물질을 저장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특수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황소는 물을 좋아한다 연결지어서 암기해줘도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혼합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하여 저장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화하거나 물에 닿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화학 시간에 나트륨을 물에 넣게 되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도 석유 혹은 등유 속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용액을 보도록 하면 햇빛에 의해 광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색병에 저장. 자, 공대를 나오신 분들은 일단 플라스크 중에서 갈색 플라스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병에 보관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햇빛에 의해 광분해 되는 물질들을 보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트로셀룰로스는 건조 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에 침지해서 보관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구 설치 기준, 해당 부분은 무조건 미터 단위에 있는 숫자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눈에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안전거리 부분입니다. 안전거리는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만큼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해당 부분은 표를 보고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0m 이상을 떨어뜨려주면 되고, 나머지 3가지는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나머지 3개는 20m 이상 떨어뜨려 난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4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은 단위 공정시설만 10m 이상이라는 것을 암기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정답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인 경우에는 10m 이상이다라는 걸 암기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플레어 스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 플레어 스택은 무엇이냐면 석유, 화학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된 가스 등을 연소하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굴뚝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연소하는 굴뚝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냐면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문자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섭씨 40도씨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고압가스 용기 색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간혹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밀폐공간 작업에서 부분입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리 부분이 실기에서 출제되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산소 결핍 부분,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산소 결핍이라고 볼 수 있고, 적정한 공기 범위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